자,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2030 기초수급자가 26만 명, 5년 새 2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 그냥 기초수급자가 아니라 2030 때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사업 실패로 함께 지정되거나 지원 못해 생계 곤란한 사람들, 경기 침체 양극화 심해지면서 청년 수급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동작에서 부모님, 형제 둘과 함께 사는 최모 씨 가족, 이 최 씨는 28이에요. 모두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어머니와 최 씨가 돈을 벌어와 5인 가족 생계를 책임져요. 자, 부모 2사람과 남자 삼형제 5인이 사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이게 참 기가 찬 일이죠. 그래서 이 최 씨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줄넘기와 지압기를 만들어 140만 원을 받는데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해서 돈을 더 벌지 고민인데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한다는 거예요. 5인 가족 전체 소득이 월 241만 원 이하면 본인 부담을 제외한 급여 대상 항목 의료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데 매달 약값과 병원비로 50만 원 이상을 쓰는데 소득이 늘어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이 부담이 고스란히 자기들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 이 복지의 그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경기 불황으로 20, 3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2017년 15만 명이 안 됐는데 올해 26만 8,600명으로 1.8배가 됐다는 거예요. 청년 수급자들 사이에는 좋은 직장에는 취업이 어렵고 소득이 약간 늘어나는 정도로 가면 수급 자격을 잃어서 실익이 없다. 그래서 구직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소극적으로 사실상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수급자 지위에 만족해 사는 도덕적 해이, 모랄 해저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부모 사업 실패나 큰 병을 앓는 사람이 생겨 가정의 경제가 갑자기 나빠지며 수급자가 되고 취업 실패, 실직으로 생계 곤란해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족 총소득 기준으로 지원 심사를 하고 알바로 수입을 더 늘리려 하니 정부 혜택 금액이 커서 수익을 일부러 안 늘리고 정규직 직업은 취업이 어려워서 구직 포기하고 자, 이러면서 적당히 그냥 정부의 복지를 받으면서 조금만 버는, 일부러 조금만 버는 이런 일이 20대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말한 최 씨의 나머지 두 형제는 그럼 돈을 안 버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 저소득층의 자산이 박근혜 정부 때에는 하위 2%가 69%가 늘었는데 문 정권에서는 1%가 늘었다는 거예요. 5년 새 자산 격차가 108배에서 125배로 늘었고 가구당 월 평균 소득도 하위 181만 원이었는데 하위 20%가요. 상위 20%는 948만 원이 되었고 저소득층 평균 부채도 4,852만 원으로 월 소득 대비 14배에서 26배로 지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제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하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 소득이 줄어들고 빚이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 속에서 청년 시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자, 정리, 해고 등 퇴직자 25%가 급증해서 157만 명이 됐고 52시간제 근무로 소득이 줄어 50만 명이 투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학자금 대출도 지금 안 갚아서 올해 연체자가 6만 5천 명으로 작년 수준을 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1인 가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퇴근 후 배달 등 투잡을 하는 1인 가구 42%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인 가구가 원해서 혼자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의 소굴에서 1인 가구로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4년 후에는 혼자 안 살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작년에 이제 716만 명의 1인 가구가 2040년에는 905만 명에
달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1인 가구 중에서 연립 다세대 주택에 사는 35.2%, 그리고 오피스텔에 사는 19.6%, 그러니까 합쳐서요 1인 가구의 55%가 지금 주거가 열악하고 아파트에 사는 36.2%만 주거가 그나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만 1인 가구도 살만한 사람이고 3분의 2는 빈곤 계층으로 가면 갈수록 소득이 악화될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정부가요 20대부터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부모님과 저 남자 삼형제 저 가족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이 실패했다. 복지 정책의 기본 구조를 새로 짜야 된다. 이번에 당장 부채 위기가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주식하고 코인에다가 돈 잃은 사람은 부채에서 빼준다는 거죠. 그 잃은 액수만큼을요. 그리고 심지어 30조의 펀드로 뭐라고 합니까? 다시 새출발 기금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그 중에 90% 60% 되는 빚을 탕감해주는 사람도 장기 연체자들에게는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번에 57만여 명의 144조가 넘는 빚을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상환을 유예해 준다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한편으로요, 조기에 빚을 빨리 갚는 사람들에게 은행이 수수료를 받는데 그 수수료 수입이 3조 5천억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성실히 빚을 갚는 사람들에게는 수수료를 매기는 것을 방치하고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은 탕감시켜 주거나 만기를 연장시키거나 상환을 갖다 이자 상환을 유예시키고 또 한편으로 코인 빚이나 주식 투기 빚은 빼준다고 지금 회생법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보면 돈을 더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부모가 좀 아파도 남자 자식 삼형제가 가서 돈을 벌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고 사느니 그냥 적당히 기초생활수급 5인 가족 범위 안에 241만 원 안에 벌면서 정부가 주는 돈과 정부가 주는 의료급여 등으로 살아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벌 생각을 하지 않는 저런 자들. 국민의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가난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이 수치심을 조금은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일본에 지금 무료 급식소에 100m가 넘는 줄이 7개가 있더라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보도됐어요. 동경도청 청사 앞에 놀이공원 대기줄처럼 7줄이 100m 이상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저소득층 지원단체가 노숙자를 상대로 무료로 나눠주는 먹거리를 받으러 모인 사람인데 대열 곳곳에 20, 30대 젊은이들, 말끔한 차림의 중년, 줄을 서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는 학생, 친구들과 함께 온 무리, 원피스에 화장한 여성, 노숙자와 모습이 확연히 구별되는 사람들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음식을 받자 주변에서 곧바로 먹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날 받은 빵, 과자, 토마토 주스 등을 자전거에 싣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급격한 물가 인상에 식비 등 생활비 부담을 느끼는 이 학생 주부들까지 오고 직장 거주지가 있는 일반 시민이 전에는 1, 2%인데 이제는 15%까지 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무료 도시락 나눔 행사장에도 번개 천둥까지 내리는 속에 도시락과 토마토를 받으러 450명이 왔고 동경도청 앞에서 받아갔던 사람이 또 그 다른 장소에도 왔다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장기 불황에 노숙자가 지금 많이 생기고 또 그리고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소득이 줄어들면서 서민층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국도 앞으로 엄청난 솔직히 노숙자와 집을 잃은 홈리스들 그리고 이 기초 생존망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어날 건데 지금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복지 수급 체계를 운영하고 있느냐. 저는 복지 급여를 갖다가 저런 식으로 돈을 더 벌 수 있음에도 일부러 안 버는 것도 범죄고 부패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수급 부패를 갖다가 청산하지 않고요. 앞으로 늘어날 엄청난 진짜 복지 대상들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자,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는요, 국가가요, 농어촌 지역의 인력 공급 등을 직접 관장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영세 가공업체에 대한 인력 공급도 직접 관여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 정리하고 지금 곳곳에서 외국인 이민을 받아야 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데려와야 된다. 심지어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필리핀 가정부 등을 데려와야 된다. 수십만 원을 준다. 수십만 원은 개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야 되죠. 자, 그러면서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끌어들여서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알바생들을 구하기 어려워서 식당이나 이 편의점 같은 경우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고도 들려요.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렇게 일하지 않고요, 기초수급 거기어 타먹고, 심지어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실업급여를 타먹고, 국민 전체가요, 도덕적 해이 상태로 빠져들면서 이것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강을 국가가 나서서 바로 세우고 강제적으로라도 노동을 시켜야 돼요. 농어촌에 가서 과일을 따는 노동도 시키고, 자, 노동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는 급여를 끊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노동을 하려는 의사를 가진 젊은이들에게 요양보호소 등의 요양보호사 역할들을 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힌 젊은이들에게는 단돈 10원도 받을 수 없도록 막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빚을 지고도 떼먹는 일이 예사가 되고 정부 돈을 타먹으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돈 빼먹는 방법이 이 노하우로 회자되고 심지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정부 지원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학비 안 내면서 학교 다니고 병원비 안 내면서 치료받는데 두려움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이 나라가 국가 기강이 마비되는 오랑캐의 나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남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고마움과 수치심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라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모럴 해저드를 완전 청산시켜야 돼요. 정부가요, 지금 놀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등록을 받아서 강제적으로 국가적 일자리 창출, 농어촌에 일을 돕도록 만드는 거. 그건 당연히 해당 도움을 받는 농어가에서 돈을 받고 국가가 얼마 보태주면 되지요.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쓰여지는 그런 일자리들, 더 나아가서 노인 돌보미, 노인 요양 돌보미 등에 그들을 투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거부하면요, 모든 그 국가의 복지 수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거대한 백수의 나라가 되고 있고 정부 돈 빼먹는 것이 자랑스러운 나라로 가고 있다. 이것은 막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